우리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액법과 정률법을 배웠다면 예제풀이를 한번 해보면서 이해를 해가도록 할게요.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말에 인식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유계액을 정액법과 정률법을 통해 각각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정확히 봐줘야 되는 거는 연도예요. 연도를 봐줘야 돼요. 우리가 구입일이 언제요? 2020년도죠. 1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1년차 2020 학년도, 2020 학년도라고 보면 2020년도 한 번 깎아주고 2021년도 말이니까 2021년도까지 두 번을 깎았을 때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볼게요. 정액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구입 금액이 뭐가 돼요? 취득 원가가 되죠. 이 취득 원가에서 무엇을 빼줘야 했어요? 정액법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빼주라고 했죠. 200만 원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연수로 나눠줘라. 나누기 내용연수 4년 이렇게 해주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금액이 우리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이 나오고요. 800만 원을 4로 나누면은 금액은 200만 원. 한마디로 매년 우리가 매 회계년도 말에 감가상각하는 금액은 2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액법 매년 같다라고 했죠. 균등하다라고 했죠. 2020년도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 2021년도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이 되죠. 하지만 감가상각 유계액은 그 감가상각비가 쌓인 금액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깎였던 2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2021년도에 깎았던 금액을 더한 값이 우리가 감가상각 유계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00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정률법은 공식은 우리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유계액을 빼고 난 다음에 상각률을 곱하는 거였죠. 하지만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한 유계액이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 원가 1000만 원에서 1년차 그냥 바로 상각률을 정률이라고 되었죠. 저게 상각률입니다. 상각률인 0.4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 첫 해년도에는 400만 원이라는 가치를 하락시키게 되었죠. 그렇다면 2년차 이제 2021년도가 되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금액 1000만 원 원래 취득 원가에서 이제 감가상각한 금액 유계액이 지금은 400만 원만 쌓였네요. 한마디로 미상각 장액은 얼마가 돼요? 아직 가치가 남아있는 금액은 600만 원. 이 600만 원에서 뭘 곱해주라고요? 상각률인 0.4를 곱해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게 된다. 한마디로 이거는 결국에는 240만 원이 되나요? 64, 24 그쵸? 240만 원을 2년차 2021년도에는 하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의 감가상각비는 240만 원. 이 두 개의 감가상각 유계액은 400에다가 더한 240만 원을 더한 값인 얼마가 됩니까? 640만 원. 이게 감가상각 유계액이 된다라는 소리죠. 만약 여기는 답을 구하라고는 안 돼 있지만 3년차를 한번 구해 볼게요. 3년차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취득 원가인 1000만 원에서 빼기 이 640만 원을 내줘야 되죠. 이 240만 원만 깎으면 안 되고 1년 차에도 깎였던 거, 2년 차에도 깎였던 640만 원을 깎아야 우리가 아직 깎이지 않은 미상각 잔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360만 원이 남게 되죠. 여기서 곱하기 상각률 0.4를 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면은 64, 24에다가
144만 원 정도가 깎이게 되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깎아 내려가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정액법과 정률법 차이를 좀 알겠나요? 정액법은 한번 이렇게 구해놨으면은 그냥 그대로 매년 깎아 내려가면 되고요. 정률법은 이렇게 매년 새롭게 구해줘야 된다. 3년차는 2022년도예요.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이런 식으로 깎아 내려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가치 하락을 시키는 회계 처리를 할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직접법, 간접법. 하지만 우리는 그 전산회계 문제 이런 데에서는 좀 간접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감가상각 누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해당 유형자산을 가치 하락시킨 거, 그 다음에 두 개 다 있다는 거 좀 배워볼게요. 감가상각비를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을 합니다. 한마디로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자산의 가치 하락을 시키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바로 깎아버려요. 건물을 그냥 바로 가치 하락을 시켜버린다는 소리예요. 직접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차변에는 우리가 매년 구해진 감가상각비, 아까 정액법으로 따지면은 200만 원, 감가상각비 200, 건물이었으면은 건물 200, 이런 식으로 바로 가치 하락을 시키는 게 직접법이다 라는 소리고요.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설정합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해당 자산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설정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쌤하고 이제 회계, 전산회계라든가 FAT를 보면은 알겠지만 각각 번호가 다 달라요. 해당 자산마다의 감가상각 누계액 번호가.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통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차기 2월이 되고요. 한마디로 취득원가가 계속 그냥 그대로 금액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도 이 자산의 가격은 1,000만 원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가는데 우린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전차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대부분의 기업은 간접법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직접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가치 하락을 시키면 딱 보이잖아요. 1,000만 원짜리인데 유한 800만 원? 저 가치 낮은데?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간접법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이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감가상각비 대변의 비용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200만 원이었으면 200만 원. 하지만 우리는 대변에 이제 해당 자산, 건물을 바로 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 그 건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치 하락을 시키고 건물 자체의 가격은 1,000만 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이제 또 한번 풀어봐야 되죠. 지금도 이제 전산회계랑 FAT 기업회계 레슨이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또 만들고 있는 그 다음 계속 학습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도 한번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수능 문제도, 수능에 있는 수능 특강 문제도 하나씩 가져오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한마디로 이 거래 내용을 보고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건 뭐냐? 한마디로 분계를 먼저 해봐라 라는 소리가 됩니다. 기업에서 사용 중이던 차량, 뭐가 됩니까? 차량 운반구조 500만 원에 매각을 했대요. 그리고 전액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돈을 이 5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뭐가 나와요? 미수금이 나오죠. 미수금이 나오고 이 차량의 취득 원가는 얼마였어요? 2,000만 원이었고 그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600만 원이었다. 이것 또한 간접법을 사용해가지고 감가상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차량 운반구를 팔았죠. 대변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차량 운반구죠. 이게 얼마가 이루어졌다고요? 원래 얼마였다고요? 2,000만 원이었다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변에
이걸 얼마에 팔았대? 2천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돈을 아직 받지 못하고 미수금 500만 원.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였대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여기 쓰입니다. 아, 왜 여기에 쓰이느냐? 아까는 대변에 있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해당 자산을 분개할 때, 맨 처음 분개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매각을 했으니까 없애기 위해서 차변으로 이동시켜 준 거예요. 1,600만 원. 이렇게 되고, 여기 2,100만 원? 여기 2,000만 원? 그럼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100만 원이라는 뭐가 생겼어요? 이익이 생겼네. 유형자산 처분이 100만 원. 이렇게 되면서 2,100만 원씩 이렇게 맞춰주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은 계정 과목은 뭐예요? 보니까 1번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왜 외상 매출금이 안 되냐? 미수금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상거래, 일반 매각 거래를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거래,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 맞아요. 하지만 일반 매각 거래에서는 외상이든 어음이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된다. 답은 1번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019년 4월 1일에 구입한 시설장치 이 취득 원가는 3천만 원이었고 잔존가액은 없대요.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결산은 연 1회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가상각을 연마다 한 번씩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라는 거죠. 정액법을 하래요. 한마디로 감가상각비가 균등상각이라는 소리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의 공식. 우리가 취득 원가 3천만 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 빼주죠. 근데 없네요. 그리고 나서 내용 연수로 나눠준다 라는 게 공식이었죠. 3천만 원에서 한마디로 10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매년 300만 원씩 10년 동안 하락을 시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답은 2번. 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쌤이 이걸 그냥 지나치고 넘어갔네요. 왜 2번이 아니라 1번인가? 4월 1일 날 냈어요. 4월 1일. 이거는 매년 1회지만 월할 상각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건 뭔 소리냐? 월로 쪼개가지고 상각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1회 하지만, 왜냐? 우리가 1월 1일 날 했으면 1년치의 상각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1월, 2월, 3월이라는 것을 다 제꼈죠? 3개월치는 빼고 9개월치만 하락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300만 원에서 12분의 9라는 것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4분의 3을 한 번 더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답이 225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여러분, 쌤이 저거를 그냥 넘어갔네요. 이 정도 문제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문제는 없는 거지만 정률법을 한번 풀어볼까요? 정률법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나요? 한번 0.3%라고 해볼게요. 상각률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취득 원가 3천만 원에서 곱하기 몇 프로? 0.3%를 하면 되겠죠?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0분의 3이니까 10 하면은 300에서 900만 원을 첫 해 감소시켰네요. 하지만 4월 1일이었으니까 이것도 12분의 9를 또 한 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률법에서도 4분의 3을 한 번 더 해주면은 4 한 번 하면은 225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거기다 3을 곱하면은 5, 3, 15에다가 675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하락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월할상각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쌤이 설명 못했는데 월할상각이라는 것은 매년 다 1월 1일에 사지는 않아요. 우리가 문제상 1월 1일이라고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4월달, 5월달, 6월달 이런 시기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월, 12월, 1월부터 12월분에 우리가 사용한 금액, 사용한 달만큼을 해가지고 상각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정액법으로 계산할 경우, 또 정액법이래요. 정액법으로 계산을 할 건데 2019년 12월 31일 결산 이후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얼마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냐?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죠? 우선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정액법으로 하니까 우리는 또 뭐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그냥 내용연수만 나눠주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월일을 봐줘야 되죠, 이제는. 월까지 봐줘야 돼요, 여러분. 우선은 취득 원가가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었죠? 잔존가치는 얼마래요? 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용연수가 몇 년이래요? 5년이래요. 그쵸? 그럼 1,800만 원에서 5를 나누게 되면 5, 3, 15, 3, 6, 360만 원씩 매년 감가상각을 이루어지게 하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미 나와 있네요. 매년 뭐 그러면은 360만 원씩 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매년 360. 왜냐? 우리가 2017년에 했는데 2019년 거니까 2017년 360만 원 하락시켰고 2018년도에 360만 원 하락시켰고 올해 그러면 얼마? 360만 원 또 하락을 시키고, 한마디로 이 세 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2천만 원에서 차감시켜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장부가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720에서 360을 더하면은 1080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장부가액은 920만 원이 될 것이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풀이의 과정을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네요. 이건 볼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면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무상사의 유형자산의 처분 내역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한 내역이에요. 처분 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래요. 감가상각 B가 아니라 감가상각이 누계된 금액을 구하래요. 한번 분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세무상사는 1,000만 원을 취득해가지고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처분. 근데 이 처분한 대금 중에 현금으로 100만 원, 나머지는 3개월 동안 나누어서 수령,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미수금 나머지 금액이니까 400만 원이 되겠네요. 왜냐? 우리가 500만 원을 처분했는데 이미 100만 원은 받았고 400만 원을 못 받은 거니까, 그리고 손실이 1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개풀이만 해도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기계장치 대변에 우리가 우선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기계장치를 먼저 써주면은 쉽죠? 이거 얼마짜리였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간접법을 사용하니까 1,000만 원짜리였죠? 이 1,00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차변에 우리가 500만 원을 나누어 받았죠? 현금 100만 원, 미수금 400만 원, 이렇게 나눠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지만 처분 손실은 이 반대편에다 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을 써주고 나면은
1000만 원짜리지만 우리는 아직 500에 600만 원어치밖에 차배에 쓰지 못했네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써지겠다. 이렇게 대차평균의 원리를 맞출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계산 과목은 뭐냐?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정액법이 있고요, 정률법이 있고요,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또 연수합계법도 있고요. 생산량 비례법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거의 기계장치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기계장치는 뭔가 제품을 생산하게 되죠. 이걸 생산하면서 당연히 많이 기계를 사용했으면 그 기계가 녹슬고 고장률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상각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수능에서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제끼겠습니다. 어쨌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은 유형자산이네요. 왜 여기서 쌤이 두 번째 수 유형자산이라고 말했냐면은 이 방법 무형자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또한 무형자산에서도 이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정을 못 주었지만 두 번째에서 물리적인 형태가 있대요. 그러다 보면은 유형자산이구나. 감가상각 누계액 개정은 재무상태표에 해당 자산에서 차감한다. 이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다. 그렇다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을 찾아라 라는 말이 되겠죠. 답은 1번 기계장치가 바로 나올 겁니다. 상품, 이건 재고자산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쌤하고 배웠겠지만 아직은 안 배웠겠구나. 배웠겠지만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 이런 걸 통해서 감소 가치 하락을 시켜요. 나중에 그 다음 보통예금은 당좌자산이죠. 그리고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두 번째 내용이 없고 물리적 형태가 없다라고 했으면 답은 4번이 됐겠지만 현재는 물리적 형태가 있다 했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 문제입니다. 많죠?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조금씩 튀어나왔네요. 쌤이 잘못 만들었네요. 한번 볼게요. 다음 중 2019년 결산을 할 때 재무상태표 상에 한마디로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가와 나에 기입될 거, 가 감가상각 누계액과 나 최종 금액에 산정될 거는 뭐냐, 얼마냐 구하라 라는 겁니다. 취득일은 2018년 1월 1일이고요. 지금 2019년 결산이니까 2년치 감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원가, 내용연수, 정률을 했을 때는 상각률, 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 하래요. 마지막 문제에서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옵니다. 기장방법은 간접법, 한마디로 감가상각 누계에서 깎아라 라는 말이 되어 있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2018년에 했으니까 2018년도 1년 차에는 그냥 120만원에서 상각률 40%, 한마디로 0.4를 그냥 깎아 내려가면 되죠. 얼마입니까? 10분의 4니까 60만원이 깎여 내려가나요? 아니죠. 10분의 4, 428, 48만원이 깎이네요. 첫째 연도에는 48만원이라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고요. 2019년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120만원이라는 취득 원가에서 상각한 금액 48만원 해가지고 미상각 잔액을 구해주고요. 여기다 0.4를 곱해주게 됩니다.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72만원인가요? 그렇죠? 72만원에서 곱하기 0.4 한마디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7, 4, 20, 7, 3, 20, 28 28만 8천원을 깎아 내려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가 됩니까?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한 값이 되죠. 한마디로 76만 8천원이 되겠네요.
이 금액은 76만 8천원이 될 겁니다. 왜냐?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이 두 개 금액이 더해졌어야 되고요. 이 120만에서 76만 8천원을 빼면은 얼마가 돼요? 2, 3, 43만 2천원이 나의 금액, 최종 이제 가치, 남은 장부가액이 되겠죠? 한마디로 나는 장부가액을 구해라. 이 말이 됐죠? 답은 우리가 4번이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답은 4번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리고 우리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배웠는데요. 감가상각이 정말 중요한 파트 중 하나예요. 가장 잘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보고 이거를 반복 학습을 좀 해줘야 돼요. 특히 정률법과 정액법의 공식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무형자산 또한 유형자산과 같이 감가상각도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